자, 243쪽에 아레니우스의 산연기 거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물리 드는 사람은 오늘 3시간 수업이라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자, 옛날에 과학자 중에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무슨 이온이 나왔지? 수소 이온이 나오면 산, 그치? 그리고 염기는 물에 녹였을 때 수산화 이온이 나오면 염기,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아레니우스라 그랬어. 그래서 산하고 염기하고 대표적인 것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적어줬나? 조금 몇 개밖에 안 적어줬을 것 같은데? 그럼 보자. HCl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염화수소 기체인데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화수소 기체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화. 그 다음에 HNO3 요거 이름 뭐지? 질산. 질산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화. NO3-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가 여러 개 결합해서 이온이 된 거야. 요거는 몇 마이너스인지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H2SO4 뭐야? 황산. 얘는 한 분자를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이 2개씩 나오죠. 그리고 결합하면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한 덩어리니까 2- 이렇게 돼야죠. 요거 3가지가 대표적인 강한 염기예요. 그러면 염기래. 강산이에요. 그러면 산은 물에 녹여서 수소 이온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강산은 그럼 뭘까? 강산은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온다. 이게 강한 산이야. 그럼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이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약한 산의 대표적인 게 요거 이름 뭐니? 탄산이죠. 탄산. 산에는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는 안 읽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산 있었죠? 요거 이름 뭐지? 아세트산. 아세트산 고체인데 여기다 물 탄 게 식초. 얘는 특이하게 요 뒤에 있는 수소가 양이온 되고요. 앞에 있는 CH3CO가 음이온.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문제 같은데 나올 수 있는 약산이 돼요. 그럼 약산은 뭐야? 물에 녹여서 수소 이온이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적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말이지 뭐. 통합과학 때도 니네 배웠어요. 강한 산은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고, 약산은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이 적게 나와요. 그럼 어떤 거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있어서 수소 이온을 내보내지 않아. 이온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강한 산은 전기 꽂아주면 약한 산보다 전기가 잘 통할까 더 약하게 통할까? 질문할 때마다 어디 가지 말고 좀 대답 좀 해봐. 전기 꽂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꽂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게 많으니까 전기가 어때? 강하게 통하는 거지. 그럼 약산은 전기 꽂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이동하는데 얘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 그치? 중성이니까. 그치? 그러면 전기가 약하게 통하는 거지. 그래서 강산, 약산에서 얘는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전기전도성이라 그러죠. 전기전도성이 큰 거고 얘는 전기전도성이 작은 거죠. 됐니? 그리고 니네 산의 성질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일부 금속에다가 산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나온다 그랬니? 그치?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죠? 집에 가서 복습. 야 근데 까먹는데 질문이 없어? 앞에 문제 푼 것 중에? 야 일부 금속에 산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나온다 그랬어? 수소기체. 그리고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에다가 산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했어 안 했어? 했지? 응. 그러면 강산은 금속에다가 산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금속에다가 강산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약산은 금속에다가 약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어떻게 적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연기를 한번 보자. 연기성 물질 중에 좀 알아둬야 될 게 NaOH 이름 뭐니? 수산화 나트륨. 얘는 양이온, 음이온. KOH 수산화 칼륨. 양이온, 음이온. CaOH2 가로칸 친구는 OH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이름은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인 거를 참고 삼아 석회수라고 해요. 석회수. 얘를 물에 녹인 거야. 석회수는 뭐 할 때 쓰이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때 쓰이지. 그래서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석회수가 어떻게 되지? 뿌옇게 되죠? 뿌옇게 된다는 거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녀석들이 그냥 진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는 거는 흰색 앙금이 생기는 거죠. 흰색 앙금. 앙금이 뭔데? 물에 안 녹는 고체지. 그래서 여기에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겨요. 흰색 앙금. 이 흰색 앙금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밖에 CaCO3 빠져나가고 H2O 물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산과 연기를 배우고 산하고 연기하고 섞는 중화 반응이 나오거든. 통합과학 때도 맨 뒤에서 배웠어요. 이 석회수 반응이 중화 반응이에요. 일종의. 봐봐. 석회수 이게 뭐야? 연기성 물질이지. 이산화탄소가 산성을 떼요. 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두 개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치? 탄산이 돼요. 그러니까 석회수 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성을 떠요. 그럼 산하고 연기하고 섞는 게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죠. 그래서 통합과학 때 1학년 때 배웠듯이 중화 반응을 하면은 물하고 뭐가 생겨? 염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일 때 물 생기는 거, 그리고 다른 물질 염이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염은 물에 안 녹는 앙금이 되는 거고. 네? 이거 일종의 중화 반응이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수산화칼슘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칼슘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두 개가 나오겠죠? 요게 대표적인 강염기. 그럼 강염기니까 얘네들 물에 녹이면 수산화 이온이 어떻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쓴 게 많은데 카톡 남겨주면 이게 확대할 줄 알지? 잘 안 보이면 확대해서 보세요. 그래,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연주 저번 주 첫 시간이었는데 집에 가서 그 카톡 남긴 거 한번 봤어? 진짜? 한 번만 봤어? 두 번만 봤어? 한 번만 봤어? 그래, 한 번 보는 게 어디야? 혜영이 계속 보고 있지? 공부하고 있지? 진호는 뭐 잘하니까. 그치? 뭘 끄덕끄덕거려. 자, 그 다음에 자. 약용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MgOH2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름 뭐야? 수산화 마그네슘. 얘 이온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얘는 OH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거 염기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OH가 없는데도 염기성 띠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거를 다른 방식으로 또 정의한 과학자가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뒷장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무슨 염기? 약염기. 암모니아도 약염기야. 약염기는 그럼 뭐야?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 적게 나오는 거죠. 아까 요거 약산같이 이온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문제 같은데 나올 수 있는 산과 염기야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여기 실험량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통합과학 때 뭐 봤던 거거든. 두 개 어차피 비슷한 실험이니까 하나만 볼게요. 혹시나 해서 이거 쉬워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2학년 때는 또 나오는 적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면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네? 전기 전도성을 알아봐서 전기가 잘 통하면 뭐 산, 전기가 잘 안 통하면 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죠. 산과 염기는 전부 다 전기 통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금속을 떨어뜨렸을 때,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 일부 금속을 떨어뜨렸을 때,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라고 그러자. 마그네슘을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가 나오는지 여부를 가지고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다. 맞니 틀리니? 그거 맞죠. 마그네슘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가 나오면 산이죠. 안 나오면 염기. 그치? 자, 요 실험 뭐니?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알아보는 실험이거든? 그리고 여기 리트머스 종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지시학 색깔들 가르쳐줬죠? 외웠니? 외우셔야 돼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놨대요. 그럼 푸른색 깔아놓은 걸로 봐서 산성물질 실험하는 거겠지? 산성물질은 어떻게 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만들죠. 그리고 전기를 꽂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종이에 전기 통하니 안 통하니? 안 통하죠. 그래서 이 리트머스 종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 물질을 적셨네요. 어떤 걸 적셨니? AQ는 수용액인 거 알죠? 이름 뭐야? 질산칼륨, 그지? 그럼 얘를 물에 녹이면 얘가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어떻게 돼? 음이온, 이렇게 이온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종이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존재할 테니까 적셨으니까 양이온은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음이온은 어디로 가니? 플러스로 막 이동하면서 종이의 전기가 어때? 흐르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여기 질산칼륨을 적시는 이유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적셔주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실에다가 염산을 묻혔대요. 염산. 염산이니까 어떻게 돼?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H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가겠니?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겠니? 플러스. 그치?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산성을 띠는 거야? 수소이온이 산성을 띠는 거지? 그럼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쪽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뭐다?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산성 물질 중에 무슨 이온? 양이온, 즉 수소 이온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산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쓰라 그러면 수소 이온 이동하죠. 이것만 쓰는 사람 있어? 그럼 틀려요. 이것도 이동하지. 이것도 적셔준 거.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이나 객관식 나왔을 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그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염화이온 이동하고요. 얘 빼먹으면 안 돼요. 질산이온도 이동을 한다. 그치? 오른쪽 실험은 이제 염기성 물질을 확인하는 건데 뭐 비슷한 거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책 맨 밑으로 가보면은 아레니우스가 이렇게 산과 염기를 정의를 했는데 한계점들이 있어요. 한계점이라는 거는 이 과학자가 얘기한 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봅시다. 자,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여서 수소이온이 나오면 산, 수산화이온이 나오면 염기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만약에 물에 안 녹는 물질은 어떻게 하냐 그거지. 물에 안 녹는데 산과 염기를 띠는 게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어떤 게 산, 어떤 게 염기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 같이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산과 염기가 있을 때 걔네들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염기성을 띠잖아.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 물이 있잖아. 물 속에 수소이온이 존재하면 이게 산성물질이지. 근데 수소이온이 실제로는 물하고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거든. 물하고 결합하면 H3O+가 돼요. 요거 이름은 좀 어려워.
하이드로륨 이온이라고 해. 그래서 산성물질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가 나오지. 근데 얘가 실제로 물하고 결합해서 하이드로륨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은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걸로는 좀 설명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브랜스테드라는 과학자하고 노울이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산과 염기를 다른 방식으로 또 정의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름이 좀 어려워. 과학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브랜스테드 하고 노우리. 이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를 정의를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산을 수소이온을 주는 놈을 산, 그 다음에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놈이 염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산과 염기가 설명이 되거든. 아까 암모니아부터 할까? 암모니아는 OH가 없잖아, 그치? 수산화 이온이 없잖아. 근데 염기성이잖아, 그치? 그래, 봐봐. 물이 있어요. 암모니아를 탔어. 녹였어. 암모니아는 기체니까 녹인 거죠? 그 녹이면 이게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은 물에 녹아서 여기 있던 수소 이온이 일로 와요. 오면 어떻게 돼? NH4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 이름 뭐니? 요거는 암모니아. 얘는 뭐야? NH4가 암모늄이죠. 요거는 암모늄 이온. 이렇게 읽어주죠. 이름은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H 플러스가 오니까 OH 마이너스가 남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더니 얘가 나와. 염기성 물질. 됐나? 그럼 브랜스테드 노우리가 이제 정의한 걸로 보면은 수소 이온을 받는 놈은 누구? 염기죠. 그래서 얘가 염기성 물질이야. 근데 이 반응에서 물은 수소 이온을 주지. 그럼 얘는 이 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한 거야. 물이 좀 특이하거든. 조금 이따 배울 텐데 물이 어떨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염기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럼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암모니아 기체를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을 받아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나와요. 이렇게 수소 이온을 받는 놈을 뭐라 그래? 염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물은 수소 이온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 정의에 따르면 산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면 염화수소 한번 볼까?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갖다 녹여요. 물에 갖다 녹이면 어떻게 되니? H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H 플러스가 나오는데 수소 이온은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하고 결합한 상태로 존재해요. 실제로. 1학년 때는 이걸 안 배워. 그냥 간단하게 수소 이온이 나온다 그렇게만 배우고 2학년 때는 좀 자세하게 해서 수소 이온이 나왔을 때 물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돼? H3O 플러스가 되는데 얘 이름 뭐라고? 자꾸 대답하고 외워봐.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 네?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대답 한 번 하면 기억이 더 오래 남는데요. 이름이 뭐야? 드로륨 이온. 이름이 좀 어려워요. 외우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이 나와. 그 수소이온이 여기 나와가지고
물하고 결합해서 하이드로리움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럼 수소이온이 빠져나와 버리면 누구만 남니? 염화 이온만 남겠지, 그치?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염화수소는 수소이온을 다른 놈한테 줬죠. 주니까 뭘로 작용했어? 산으로 작용한 거지. 그 여기서 물은 요 반응에서는 수소이온을 받았죠. 그럼 뭘로 작용했어? 염기로 작용했죠. 그래서 아까 물이라는 게 좀 특이하다 그랬어. 물은 반응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이런 물질을 조금 이따 할 텐데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요. 산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때도 있고 양쪽의 성질이 다 있다. 네? 됐니? 여기 이제 브랜스테드 노리 과학자들이 얘기한 산과 염기다. 그럼 이제 밑으로 가보면 그 밑에 있는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도 똑같죠? 이것도 하나 더 해볼까? 처음이니까. 염화수소는 무슨 성질이 있어? 산성띠죠? 암모니아는 염기성 띠지?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요 반응은 산하고 염기하고 섞는 거니까 일종의 중화 반응이 되겠죠. 중성 반응. 이렇게 안 그리고 바로 볼게요. 그러면 봐봐. 염산이 있어요. HCl.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어요. NaCl. 둘을 반응시켰더니 요 산에서 염산에서 수소이온이 여기로 가더래. 그러니까 산은 아레니우스에 따르면은 수소이온을 내놓잖아. 이온이 되잖아. 그치? 수소이온이 나왔더니 얘랑 달라붙어서 암모늄 이온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 Cl-가 이렇게 남았어. 그럼 얘는 수소이온을 다른 놈한테 줬으니까 뭐로 작용해? 산.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뭐로 작용했어? 염기. 이렇게 따지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아까 물과 같은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모든 물질이 이렇게 양쪽성 물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왔죠. 양쪽성 물질.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물만 좀 알아두면 돼. 이것도 다 설명한 거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볼까? 안 쓸게요. 염화수소 기체 물에 갖다 녹이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수소이온이 여기로 달라붙지?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하고 염화이온이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이 물이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뭐로 작용했어? 염기로 작용한 거지. 근데 밑에 반응은 암모니아를 물에 탔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있던 수소이온이 여기로 달라붙었지.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물은 수소이온을 다른 놈한테 줬으니까 뭐로 작용했다? 산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을 이런 걸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쪽에 성질이 있다. 양쪽성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짝산 짝염기라는 게 나와요. 얘는 또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알아야지 너네 문제 풀 때 문제가 해석이 되죠. 짝산 짝염기는 짝꿍이라는 거야. 짝꿍. 대표적으로 여기 봅시다. 물이 있네요. 자, 물하고 염화수소하고 반응을 한 거네. 자, 물화학식 H2O, 염화수소 HCl 반응을 했어. 이거 아까 전에도 많이 했지? 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있던 수소이온이 나와서 이거 달라붙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여기
염화이온이 이렇게 남죠. 그럼 이렇게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는 수소이온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산으로 작용했어, 연기로 작용했어. 이제 대답 안 하면 안 한다, 진짜. 뭐야? 진짜 바보냐, 진짜. 방금까지 계속 했잖아. 에? 왜 그래? 선생님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얘는 연기로 작용했죠? 그럼 얘는 수소이온을 다른 놈한테 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한 거지. 됐니?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가 염기, 얘가 산으로 작용했어요. 근데 이게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 뭐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거꾸로 얘네들이 반응해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거려. 역반응. 그럼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반응을 해서 얘가 생성이 된 거죠. 됐나? 얘가 반응해서 얘가 생성이 된 거지.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 얘가 수소이온을 어떻게 해? 얘한테 다시 주지. 역반응할 때. 그치? 그럼 수소이온을 줘버리면 얘가 물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수소이온 받으니까 다시 염화수소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는 산으로 작용했어? 연기로 작용했어? 산이죠. 수소이온을 주는 놈이니까. 얘는 연기로 작용을 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역 반응일 경우에 봐봐. 요 연기하고 얘는 정반응을 할 때는 연기로 작용하고 역반응이 작용할 때는 산으로 작용했지. 이렇게 짝꿍을 이거를 짝산 짝연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연기로 작용했죠. 그럼 요거 두 개의 관계도 뭐다? 짝산 짝연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됐나? 얘하고 얘는 정반응일 때도 연기고 역반응일 때도 연기지? 이거는 짝산 짝연기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할 때 연기로 작용했으면 역반응할 때는 산으로 작용하는 요거 두 개의 관계가 짝산 짝연기. 됐죠? 단어를 알아야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기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문제 잠깐 풀고 있을래? 선생님 저 복사한 거 찍어줄게. 응, 안 돼. 갔다 오세요. 문제들 잠깐 풀고 있어요. 자, 기본 문제긴 한데 채점한 것 중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묻고 넘어갑시다. 자기가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물으세요. 됐어? 진우는 화장실 안으로 못 풀었지? 집에서 풀어오세요. 둘 다 괜찮아? 자, 그럼 넘어가서 246쪽에 물의 자동이온하고 pH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자, 봅시다. 물의 자동이온화. 뭐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목에 뜻이 거의 다 나와 있죠. 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비커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 물 중에 소량, 굉장히 적은 양이 이온이 돼요. 많은 양은 아니야.
일부 적은 양이 이온이 되는데 그 이온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죠. 얘네들이 반응을 해. 반응을 해서 한쪽으로 수소이온을 줘버려요. 그러면 수소이온을 줘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수산화이온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 받은 놈은 뭐가 되니? 하이드로륨 이온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물 속에 일부 극히 소량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온화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도 가역 반응이야. 정반응도 일어났다가 얘가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러면 정반응을 할 때는 얘는 수소이온을 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받았으니까 뭐야? 염기로 작용했지. 그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가 수소이온을 얘한테 주겠죠?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는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뭐?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 짝산 짝염기 관계는 누구야? 얘가 되겠지. 그지? 정반응할 때는 산, 역반응할 때는 염기. 이게 이제 짝산 짝염기 관계고. 그러면 얘의 짝산 짝염기 관계는 얘가 되겠죠. 정반응일 때는 염기, 역반응일 때는 산으로 작용하죠. 됐죠? 그래서 물속의 소량이 이런 이온화되는 반응을 하더라. 그때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쓸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로 볼게.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게 있어. 이온화 상수니까 뭐야? 상수 숫자라는 거야, 숫자.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25도만 시험에 나와. 25도만. 왜 그런지는 얘기해 줄게. 먼저 이거부터 볼까? 이온화 상수 값이 있는데 이 옆에 조그맣게 보면은 잘 안 보이면 책으로 보고 온도에 따라서 이 이온화 상수 값이 달라요. 다른데 이 값들을 다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일단 이온화 상수가 뭔지도 아직 안 배웠지. 근데 다른 온도일 때는 이온화 상수 값이 되게 복잡해, 그치? 근데 25도일 때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는 가장 간단하지? 그래서 시험에는 25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나와. 네? 자, 그럼 다시 가서. 자. 일단, 이온화 상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25도에서 이온화 상수값이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이걸 왜 배우는지 아니 지금? pH 하려고 배우는 거야. 너네 통합과학 1학년 때 pH 배웠죠? pH가 몇부터 몇까지 있어? 아 진짜 바깥에 다 던져버리고 싶어. 통합과학도 공부했어. 진호는 선생님하고 했잖아. pH가 몇부터 몇까지 있어? 그래.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해? 0부터 14까지 있지. 그리고 딱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 요거 14까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치환값이 pH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값이 이제 또 달라져요. 얘기해 줄 거죠, 일단. 그래서 일단 물의 이온화 상수 알아두고 일정한 온도.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둘 거는 물의 이온화 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다른 거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됐니? 이거 중요하다 알아두세요. 이거 얘기했는데도 뒤에서 막 물의 이온화상수 뭐 다른 거에 의해서 막 바뀌고 그런 거 다 틀리는 거야. 응?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어. 자, 그럼 일정한 온도 25도에서 물이 어떻게 돼? 자동 이온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지. 동적 평형이 뭐였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지. 같아져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 맞니?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치? 하지만 요 물 속에 존재하는 수산화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는 어떤 거야? 유지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정반응을 만약에 2개 했어. 그럼 역반응도 몇 개? 2개 하겠지. 속도가 같으니까. 네? 그러면 얘 이온들의 개수는 어떻게 돼? 유지가 되겠지. 응? 즉 이온들이 녹아있는 이온의 농도는 유지가 되는 거지. 됐니? 동적평형이 됐을 때. 그래서 봐봐. 동적평형을 이루면 하이드로륨 이온의 농도와 화학에서 농도는 몰 농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몰 농도 나왔네? 몰 농도 구하는 식 기억나니? 화학원 맨 앞에서 니네 2학년 초반에 배웠잖아. 몰 농도 어떻게 구해? 너네 농도 중에 퍼센트 농도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몰 농도 배웠죠? 고3 때 화투에서는 몰랄 농도라는 게 또 있어요. 또 농도 하나 더 나와요. 몰 농도 어떻게 구하니?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냐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용액이 뭐야? 부피분의 용질의 뭐야? 몰수지. 기억나? 부피는 기본 단위가 리터야. 그래서 만약에 밀리리터가 나오면 리터로 바꿔야 돼. 1리터가 몇 밀리리터? 1리터가 몇 밀리리터? 1000이죠. 그 다음에 용질, 녹아있는 물질에 즉 여기서 녹아있는 물질은 얘네들이 되겠지. 얘네들이 지금 물속에 녹아있겠지. 이온들이. 그치? 그럼 얘네들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화학식량분의 뭐였어? 질량. 이렇게 구하죠. 기억나? 이 몰농도 구하는 식이야. 앞에서 배운 거 기억해 보시고. 자, 그래서 농도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때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 있어요. 응? 그거를 물의 이온화상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물의 이온화상수. 시험에서는 25도밖에 안 나와요.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상수는 KW라는 문자를 써요. 뭐? 물속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저거 다시 한번 풀어줄게. 물속에 일부가 자동으로 이온화가 돼. 그러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진행되거든. 가역반응이거든. 근데 시간을 충분하게 두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평형 상태가 돼. 그럼 동적평형 상태가 되면 이 물속의 수산화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 즉 농도가 유지가 되겠지. 그치? 그때 얘네들의 농도를 곱한 상수값이 뭐다? 이온화 상수라는 거죠. 정리됐어? 됐어? 해석이 됐니?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이렇게 대괄호를 쳐줘. 이게 몰농도 표시야. 그 다음에 누구?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 물의 이온화상수. 오케이? 됐니? 근데 25도에서는 물의 이온화상수 값이 얼마라고? 1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0의 마이너스 14승. 네? 네. 그러면 봐봐. 이제 밑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얘 농도랑 얘 농도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농도가 만약에 더 커. 얘 농도가 더 크면 수소 이온이 물하고 결합한 하이드로륨 이온이잖아, 그지? 그럼 수소 이온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그 용액은 산성을 띠는 거야. 근데 이 두 농도 중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많어. 그럼 이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는 거죠. 그럼 이 용액에서 하이드로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똑같아. 똑같은 게 얼마야?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농도 똑같지. 에?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아니야, 그치? 이게 똑같을 때는 이 용액은 무슨 상태? 중성 용액이라는 거야. 됐나? 학교에서 여기 지금 진도 나갔니 안 나갔니? 나갔어? 나가면 알겠네. 그치? 나갔어? 진호는 아직 안 나왔어? 응. 물어봐야지. 나갔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pH까지 배웠니? 또 안 배웠다 그러지. 또 이제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 중성이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보자. 밑에를 보면은 수용액의 액성이라고 나와요. 액성이 뭐야? 액체의 성질이죠? 액체의 성질. 너네 문제 중에 수용액의 액성을 묻는다고 하면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을 묻는 거야. 그럼 요거 말할 동안 책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잘 안 보이면은 너네 책을 보고. 자, 어떤 용액에 산을 넣었어. 산을 넣으면 수소 이온이 생기지. 맞니? 네. 근데 수소 이온이 물 속에 물하고 결합해서 수소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산을 넣으면 하이드로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 중에 누가 더 많겠니? 하이드로륨 이온이 많겠지, 그치? 그게 산성 용액이야. 근데 딱 물의 이온화 상수에서 중간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그치?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하이드로륨 이온이 많으면, 그러니까 몰농도가 높으면 그 용액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염기성 물질을 물에 갖다 녹이면 수산화 이온이 생기지. 그러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염기라는 거죠. 됐나? 응. 그래서 여기 맨 밑에 걸 보면은 그걸 나타낸 거야. 자, 정리해 줄게요. 자, 수용액, 물에 녹인 액체, 액성. 다시 한번 쓰면은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갖게 돼요. 근데 물의 이온화 상수는 뭐라 그랬어?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라고, 그치? 그러면 하이드로륨 이온이 수용액 속에 더 많이 존재해. 얘가 더 많이 존재해. 그럼 그 용액은 무슨 용액? 산성 용액이라는 거고, 두 개의 양이 같아. 같으면 뭐? 몰농도가 같아. 그럼 중성. 그치?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더 커. 그럼 뭐야?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간단한 숫자로 한번 넣어보자. 어떤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륨 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었대. 그러면 25도씨에서 수산화이온은 농도가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있다는 거야. 대답 안 할래요? 대답 좀 해봐. 아니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 바보들아. 선생님 말 못 알아듣겠니? 이거 두 개 몰롱도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대. 요 이온이. 그럼 얘 이온은 1 곱하기 10에 몇 승이 있냐고? 마이너스 11승이 있는 거겠지. 맞니?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은 거야? 수산화 이온이 많은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은 거지?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치? 이건 1000분의 1이고 이거는 11개분의 1이니까 얘가 작은 거지. 그치? 이해됐니? 그러면 중성 용액은 어때? 동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얘 이온의 농도가 얼마? 요거. 그치? 그 다음에 얘 이온의 농도가 얼마? 요거.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가 중성이라는 거지? 그럼 염기성일 때는 거꾸로죠. 얘보다 얘가 어떻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요 숫자는 그냥 예를 든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숫자를 딱 보면은 어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치? 예? 그럼 산성 용액일 때는 25도일 때 산성 용액일 때는 이 이온이 이만큼 들어있다. 그럼 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쓰기 위해서 pH라는 걸 만든 거죠. 예?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산성 용액. 그러면 pH는 한글로 얘기하면 뭐야? H가 뭔데? 수소죠. 수소 이온 뭐야? 농도 지수를 pH라 그러죠. 통합과학 때 그랬듯이. 수소 이온이 얼마나 몰농도, 수소 이온이 얼마나 농도 많이 들어있냐,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 간단한 숫자로. 응? 그럼 pH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하이드로륨 이온 형태로 들어있지. 맞아? 실제로 물하고 결합해서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pH예요. 됐니? 네, 마이너스 로그.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니? 오른쪽 걸 보자. 너네 마이너스 로그에서 마이너스 없애면 어떻게 되지? 수업에서 로그 배웠니? 마이너스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분모로 들어가지 이렇게. 이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마이너스 로그 취한 게 요거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얘가 산성 용액이지? 그치? 그럼 얘를 pH로 바꿔보자는 거지. 바꾸면은 로그 얘 몰농도가 얼마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 그치? 요것분의 1이지. 그럼 1을 없애도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로그 취한 거지. 그치?
그 로그에서 10하고 10하고 없어지고 이 값이 얼마가 나와? 3이 나오죠. 로그 계산할 줄 아니? 수학에서 배우지. 맞아? 3 맞아? 수학은 너네가 더 잘할 거야. 선생님 다 까먹었어. 선생님 간단한 거밖에 못해요. 선생님 곱하기 나누기도 잘 안 돼. 그래서 막 문제 풀 때 막 틀려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하기 빼기도 헷갈리고 막. 맞지? 요 지수가 여기로 오는 거지? 3.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면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얼마가 되나? 1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고 보니까 이 농도가 어때? 간단한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pH를 우리가 쓰는 거야. 네? 그럼 pH가 3. 7보다 작지? 작았을 때가 뭐다? 하이드로륨 이온이 더 많은 무슨 용액? 산성 용액이라는 거지. pH가 작은 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얼마가 나와? 7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pH 7일 때가 무슨 용액? 중성이라는 거지. 그럼 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11이 나오죠? 그죠? 그럼 7보다 크니까 이 용액은 뭐? 염기성이라는 거지. 이해됐나? 이렇게 해서 pH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더 보자. 조금만 더 할게요. pOH까지만 할게요. 준석이가 시험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준석이 시험 끝나고도 이것도 해야 되겠네. 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이해됐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진호 됐어? 혜영이 형 연주도 됐고? 됐어 혜영이? 네. 근데 왜 웃어? 자, 봅시다. 전에 pH가 1 차이 나면 수소이온이 10의 1승배가 차이가 나요. 그거 통합과학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진호는 선생님하고 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야.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pH 2인 물질이 있고 pH 3인 물질이 있어. 지금 25도야. 자, 그럼 보자. pH 2인 물질은 25도에서 이온화 상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pH가 1에 H 플러스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가 얼마라는 거야? 맞니?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돼, pH니까. 맞니?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수산화 이온은 이 용액 속에 몰농도가 얼마라는 거야? 맞니? 됐니?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드로륨 이온이 많아, 수산화 이온이 많아? 하이드로륨 이온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산성 용액이지. pH 2니까, 그치? 그러면 pH 3인 물질은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온화 상수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는 거야. 그 온도가 25도면 무조건 이거야. 그럼 하이드로륨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곱한 게 요건데 pH 하이드로륨 이온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한 게 3이니까 얘 몰농도는 얼마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 몰농도는 됐죠? 됐지? 그러면
수소 이온이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지. 둘 다 산성이긴 하지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강한 산성이지. pH가 작을수록 강한 산성이지. 그럼 얘가 강한 산성이니까 얘가 수소 이온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죠. 얘보다는. 그치? 그럼 몇 배 많은 거야? 10배죠? 10의 1승배가 많죠? 여기다가 10의 1승 곱하면 이게 되잖아. 그치? 됐나? 그래서 pH가 하나가 차이 나면 수소 이온은 10의 1승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그럼 pH가 2가 차이 나면 어떻게 될까? 100배겠죠. 10의 제곱배. 하나 더 해봐. 처음이니까 pH 4가 있어. pH 4면 어떻게 돼? 하이드로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수산화이온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은 얘하고 봤을 때 몇 배? 10의 제곱배지. 10의 제곱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pH가 2가 차이 나면 수소이온은 10의 제곱배 차이가 난다. 그럼 pH가 3이 차이 나면 10의 세제곱배 차이 나는 거지. 됐나? 됐어요? 네. 자, 그럼 pH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pOH도 있어요. pOH. 네, 일상생활에서는 pH만 쓰는 거고 어차피 두 개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네? 자, pOH를 보자. pOH. 이거는 그러면 한글로는 뭐겠니?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가 되겠지. 그치?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 그럼 이건 뭐야? pOH는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뭘 취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없으면 로그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 보자. 얘 pOH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이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얼마야? 12지. 됐니? 그러면 요거의 요 물질의 pOH는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얼마야? 이거지. 됐니? 그럼 pOH는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7보다 크면 뭐야? 산이죠, 산. 응? 봐봐. 이거 표로 안 나왔나?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왔구나. 여기 봐봐니. 자, pH는 0부터 어디까지 있어? 14까지 있고 가운데 7이 있죠? 그럼 7이 뭐다? 중성. 숫자가 작을수록 뭐? 산성. 강해지는 거지. 숫자가 클수록 뭐? 염기성. 됐나? 에? 그럼 pOH는 얘도 몇부터 몇까지 있을까? 0부터 14까지 있겠지? 맞냐? 응. 왜? 물의 이온 상수가 이거니까. 에? 0부터 14까지 있는데 7이 뭐야? 중성이야. 근데 얘가 거꾸로지. pOH가 작으면 뭐가 돼? 염기성. 크면은 산성. 이렇게 되는 거지. 거꾸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생각해보면 되고. 그럼 다시 봐. 이 물질은 하이드로륨 이온의 농도가 이만큼이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이만큼이야. 그치? 그럼 이